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은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철학적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시적인 욕망 충족보다 도덕적 완성 혹은 인격적인 덕성을 이루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긍정심리학에서 자기실현적 행복관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진정한 행복은 세속적인 쾌락과 반대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내세의 구원을 얻기 위해 현생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7대 죄악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대로 올수록 많은 철학적 사상과 사회적 사건들이 행복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제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 행복에서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동양 문화권의 행복관을 살펴보면 유교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 구현을 지향하였습니다. 도교는 자연의 도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무의자연의 삶을 지향하였고, 불교는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나 삶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해탈의 경지를 추구하였습니다. 힌두교는 다양한 수행 방법을 통해 범하이려의 체득을 통한 해탈의 경지를 지향합니다. 긍정심리학의 기반이 되는 철학적 관점에서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으로 행복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쾌락주의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를 행복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주관적 경험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관적 안녕, 행복감, 삶의 만족도, 몰입 경험, 긍정 정서 등을 개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기실현적 입장에서 행복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긍정적 특질, 성격 강점과 덕목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를 충분히 개발하고 발휘함으로써 인생의 중요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이 행복임을 강조합니다. 지혜, 용기, 창의성, 유머 감각, 절제, 영성 등이 이에 속합니다. 행복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주관적 안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주관적 안녕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서적 요소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나눌 수 있고, 인지적 요소로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평소에 자주 느끼는 정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즐거움, 만족감, 행복감, 자존감, 애정감, 고향감, 환희감. 이는 긍정 정서에 속합니다. 슬픔, 우울감, 불안감, 분노감, 질투감, 부담감, 죄책감, 수치감 등은 부정 정서에 속합니다. 요즘 나의 정서가 긍정에 자주 속하는가 혹은 부정에 자주 속하는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적 구성 요소로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게 되면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과거 삶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 삶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견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영역으로는 자기 자신, 가족, 건강, 직업, 여가, 재정 상태, 소속 집단 등을 들 수
행복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주관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해 측정되어야 합니다. 높은 주관적 안녕이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사람들은 일상적 생활에서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움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변 사람들도 그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자기 보고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보고와 상당히 일치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자기 보고식 삶의 만족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개의 문항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전혀 아니면 1점, 아니다 2점, 약간 아니다 3점, 중간이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 7점을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세 번째,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네 번째,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체크해 주세요. 다섯 번째,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네, 1번부터 5번까지 체크한 점수를 합산해 보겠습니다. 합산한 점수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자기보고식 평가는 현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나 기분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시간적으로 안정성을 보였고 개인의 성격과 같이 비교적 안정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긍정 경험과 그에 따른 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짝 바꾸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요즘 삶에서 어떤 긍정 경험과 행복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긍정 정서는 어떤 적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심리 과정을 통해서 긍정 경험을 할까요? 그리고 이 긍정 경험을 증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질문한 것이 긍정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질문이었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긍정 경험들을 합니다. 오감을 통해서도 긍정 경험을 하는데요. 시각적으로 멋진 장면이나 작품을 보면 만족하고 평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청각으로는 자연의 소리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미각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후각으로는 좋아하는 향기를 맡으면서 촉각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피부 접촉을 하면서 긍정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긍정 정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유쾌한 감정이 긍정 정서에 속할 텐데요. 유쾌한 감정에도 흥분돼 있는 각성 상태이면 황홀함, 놀라움, 기쁨, 즐거움 등이 나타날 것이고, 차분한 이완 상태이면 만족감, 안도감, 평온감 등이 긍정 정서로 떠오를 것입니다. 반대로 불쾌한 감정에서 흥분된 각성 상태이면 분노, 공포, 불안감, 좌절감 등의 부정 정서가 떠오를 것이고, 차분한 이완 상태이면 우울감, 피로감, 권태감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경험은 감각과 정서와 인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 경험을 할 때에도 친밀감과 유대감이 함께 형성되듯이, 성취감을 느낄 때에도 자긍심과 자기 존중감이 함께 형성되듯이, 몰입 경험을 할 때도, 초월 경험을 할 때에도 평온감, 기쁨, 자기 존중감, 깨달음에 대한 성취감 등이 함께 형성되듯이 복합적 경험이 되어집니다. 정서의 적응적 기능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생식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적응적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부정정서의 적응적 기능은 우울, 혐오, 질투, 불안, 분노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정서를 느끼니 그에 따라 분노가 표출되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긍정 정서의 적응적 기능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긍정 정서는 인지 기능과 창의성을 증진시킵니다. 활기와 의욕, 에너지의 수준도 향상시키고요. 능동적 행동이나 이타적인 행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부정 정서의 유해한 영향을 해독하기도 합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적응 방식의 긍정적 결과를 반영해서 적응 기능도 강화합니다. 이는 확장 및 축적 이론과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긍정 정서의 경험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만족감이나 성취감 등을 경험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고와 행동 목록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대안적 사고를 하게 되고 개방적 사고를 갖게 되고 또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 자원이 되는데요. 이 자원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면서 개인의 자원을 풍성하게 하고 발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위한 전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 경험은 긍정 정서와 성취감, 만족감, 친밀감,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우리는 이 행복 경험을 향유해야 하겠습니다. 향유는 누리어 가진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충분히 행복 경험을 누리고 행복 경험을 지속시키고 증폭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거나 자긍심을 갖도록 셀프 칭찬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대로 불행 경험은 부정 정서와 우울, 불안, 분노, 권태, 혐오감을 갖게 합니다.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이 부정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대처에는 정서 초점적 대처와 문제 초점적 대처가 있는데요. 보다 초반에는 정서 초점적 대처로 불행감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초점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향유하기와 대처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이후 강의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짤막하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익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다음 강의에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야기해 볼 텐데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주관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